인류의 미래 과연 더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두고 벌어진 아주 흥미로운 지적 대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시절은 과연 미래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을 놓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때는 2015년 11월 캐나다에서 열린 멍크 디베이트라는 토론회였어요. 여기서 정말 세계적인 지성 4명이 인류의 미래를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비전을 내세우면서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 그럼 이 세기의 지적 대결,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양측 선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쪽은 진보팀이에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딱 들이밀면서 보세요, 세상은 명백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신중팀이 있습니다. 이쪽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 결국 인간 본성의 한계,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낙관론자, 즉 진보팀의 선봉에 선 인물은 바로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였습니다. 그는 못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데이터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핑크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기분 아니면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과 숫자로만 말하겠습니다. 라고요. 그의 주장은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핑커는 무려 10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수명이나 건강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평화, 인권, 심지어 지능까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인류가 정말 눈부신 진보를 이뤄냈다고 주장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예만 한번 살펴볼까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고작 30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7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또 극심한 빈곤은 어떻고요? 20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의 85%가 극빈층이었는데 지금은 단 10%로 줄었습니다. 이건 인류의 삶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 아닐까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요? 이건 정말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10만 명당 무려 300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숫자가 0.3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뉴스에서 끔찍한 소식이 쏟아져 나와도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데이터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알랭드 보통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드는데 바로 자신의 조국 스위스입니다. 부유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위스에서조차 사람들이 막 행복에 겨운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왜일까요? 그 보통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내면의 문제들은 그대로라는 거죠.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합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해진다고 해서 남과 비교하는 시기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큰 전쟁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잔인함이나 악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건 결국 인간의 진보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한쪽은 우리가 뭘 가졌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성취로 진보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느끼는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 팽팽한 토론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결국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정의한다고 믿는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진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더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거대한 환상은 아닐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두고 정말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두 팀으로 딱 나뉘어서 엄청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날선 주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쪽 코너에는 데이터가 말해준다. 인류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라고 주장하는 낙관론 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아니, 그 진보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경고하는 비관론 팀이 있습니다. 와, 정말 팽팽한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우리의 마음을 더 움직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낙관론 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스티븐 핑커와 매트 리들리는 도대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들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중세시대 하면 동화 속 왕자님, 공주님 떠올리지만 사실은 끔찍한 질병과 굶주림이 일상이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 혹독했던 현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인구가 폭발해서 지구가 멸망할 거다. 석유가 바닥나서 인류 문명이 멈출 거다. 이런 비관적인 예측들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빗나갔죠. 아니, 왜 이런 예측들이 다 빗나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류는 언제나 상상 이상의 혁신으로 위기를 뚫고 나갔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좋은 소식보단 나쁜 소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아동 사망률이 이렇게나 극적으로 줄어든 건 엄청난 진보잖아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소식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기 일쑤죠. 낙관론자들은 바로 이 창조적 파괴라는 힘이 인류 진보의 진짜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낡고 비효율적인 걸 부숴버리고 더 새롭고 더 나은 혁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경재배의 기술인데요. 이론상이긴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도 되는 면적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대요.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알랭드 보통과 멜컴 글래드웰이 이끄는 비관론 팀이 아주 강력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들이 보통의 주장은 아주 근본적이에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뭐랄까 결함투성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 때문에 결국 끔찍한 재앙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멜컴 글래드웰이 한 방을 더 날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위험의 개수는 줄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위험 하나의 파괴력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커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위험이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 같은 거였다면 지금의 위험은 딱 한 발이지만 그 한 발이 모든 걸 끝장낼 수 있는 그런 핵미사일 같다는 거예요. 와, 지금 보시는 이 페트로프 사건, 이게 바로 비관론의 핵심을 정말 소름 돋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 한 명의 실수 혹은 컴퓨터의 작은 오류 하나가 인류 전체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인류의 운명이 이 한 사람의 손에 그야말로 신라처럼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보 덕분에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이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으로 농축되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팽팽하게 맞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토론의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제3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혹시 낙관론이냐 비관론이냐 이 싸움 자체가 이미 한물간 시스템 안에서의 논쟁은 아닐까요? 경제학자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라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내다보는 미래의 이름이 바로 신중세주의인데요. 근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바로 끝없는 성장에 대한 집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저금리 현상, 이게 바로 근대적인 성장 모델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근대 시대는 늘 이걸 외쳤죠. 더 많이, 더 빨리, 더 멀리. 이 주문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어왔지만 사카키바라는 이제 그 마법의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는 대신에 이제는 더 천천히 살면서 삶의 깊이를 생각하고 거대한 중심이 아니라 더 가까운 우리 동네, 우리 지역 공동체에 집중하고 차가운 합리성만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는 거죠. 이건 거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논쟁들을 모두 듣고 난 청중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낙관론의 승리였습니다. 무려 73%가 낙관론을 지지했네요. 근데 또 재밌는 건요. 토론이 끝난 뒤에 진보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살짝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